안녕하십니까, 이진권 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25일 청와대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어업지도원 이모 씨 NLL 북측 해역에서 북한에 의해서 사살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시신까지도 불태워져 가지고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북한 측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고 해명하고 또 김정은의 명시적인 그런 사과의 뜻을 담은 그런 통지문이었습니다. 김정은이가 왜 안 하던 짓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청와대가 같은 날 이제 밝히기로 최근 한 달 안쪽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사이에 친서 교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친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이다. 이를테면 미북 관계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논의된 것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유엔 75차 총회 여기 기조연설을 통해서, 그 이제 화상으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서 갑자기 말이죠, 무슨 남북한이 생명 공동체 이렇게 운운하면서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또 강조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이야기 안 하더니 또 종전선언을 꺼냈거든요. 그래서 왜 저러나 했더니 두 사람 다 그 이야기하는 게 보니까 맥락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어떤 이야기? 아마 종전선언 이런 이야기를 했겠지.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만약에 북한 측에서 어떤 양보를, 그 영변 플러스 알파라든지 이런 식으로 양보안을 만들어낸다면 그거 가지고 트럼프 지금 선거에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미국이 지금 대선 때문에 다른데 무슨 관심을 둘 여유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유엔 총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종전선언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유엔의 어젠다 혹은 국제사회 어젠다로 만들고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국제사회가 미국을 압박하든지 아니면 무슨 국제 간섭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그런 방안이 마련된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서로 논의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 북한의 통지문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굼뜬 대응 자세, 이게 이해가 되죠.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죠, 이 사건 보고받은 게 23일 아침 8시 반이었답니다. 근데 21일 오후 1시쯤 그 이모 씨가 실종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오후 3시 반께 북한 해역에서 북한 측에 의해서 발견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9시 40분에 사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시께부터 한 30분, 40분간 불태워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미 그것 때문에 또 23일 새벽 1시에 관계장관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다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그 자리에 없었고 대통령은 그 다음날 아침 8시 반 돼서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 정도 문제는 대통령 잠 깨울 정도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까? 감히 대통령 잠을 깨워? 그런 식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대통령 잠을 어떻게 깨워? 그래서 그런 겁니까? 어쨌든 보고를 8시 반에 받았던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그 이후에 있었던 23일에 있었던 그 합참의장하고 군 장성 진급 보직 신고, 이때도 가서 연설하거나 할 때도 한마디 그런 말을 북한에서 북자도 안 꺼냈고 평화만 이야기했고, 또 24일은 어디 김포시에서 하던 무슨 디지털 문화 무슨 전략회의인가 거기 가서는 또 아카펠라 그거나 감상하고 왔답니다. 그리고 25일에 국군의 날 기념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도 말이죠, 북한이 북자도 안 꺼내요. 다만 이제 좀 마음에 걸린 데가 있었든지 우리가 대비 태세, 경제 태세를 강화하고 말이지, 그래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리가 보호하겠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약속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알아서 들으라 그런 뜻이었는지 모르지만 왜 분명히 북한이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바로 이야기를 못하느냐 대통령이. 근데 우리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친서 교환하면서 뭔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조심해줘야 될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게 보니까 종전선언도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생명 공동체론도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북한 측에서는요, 그렇게 하면서도 또 유감도 표명했어요. 우리 보고 만행이라고 한다고 말이지. 우리 사정도 모르고 말이지.
우리 쪽 사정이나 그 절차 같은 거 생각도 안 해보고 그런 식으로 공격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또 그 이야기도 또 해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통치자 이거죠. 뭐 우리가 사람 죽인 건 미안한데 대신에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지. 무례하게 하면 안 되지. 근데요, 그렇게 할 일은 아니죠.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 그런 확고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면 북한 측에 대해서 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지. 우리한테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뒤로 앉아가지고 어이 잘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책임을 분명히 해줘야죠. 그 다음에 말이죠. 우리 군이 이상하게 그 사람 처음부터 그 사람 월북한 사람이다 그래요. 감청을 했더니 그 사람이 거기서 월북 이사를 표했다는 것 아닙니까? 북한 사람들한테. 북한 측의 통지문에 나온 거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북한 측 통지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신원을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누구 아무개 이렇게 두 번인가 이야기하고 자꾸 얼버무리고 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 얼버무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 뭔가 덮어 쓰려고 그러고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뭔가 껴입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해서 그래서 사격을 했다는 거 10여 발 사격을 했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피는 굉장히 많이 흘러 있었는데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사람을 태운 게 아니라 그 부유물을 태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북한 말도 우리가 믿을 수 없죠. 믿을 수 없지만은 우리 군이 그렇게 쉽게 그 사람이 월북한 사람인데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왜 단정부터 합니까? 그럼 책임 조금 면해집니까? 문 대통령 이거 체면이 좀 더 세워집니까? 왜 진상을 명백히 파악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선 월북이라고 단정합니까? 그냥 죽은 사람 말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지도선에 타고 그 어업을 지도하던 그 전문 그런 공무원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서해 사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죠. 특히 조류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뭐 거기 북한에 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북한을 가는데 꼭 굳이 그런 식으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국민이 군을 믿지 못하죠. 저 사람들 자기 변명만 잘하지 정말로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국민의 생명 이거 지켜줄 사람은 아니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문 대통령 종전선언 그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국제사회가 미국으로 하여금 압박을 가한다든지 국제적인 간섭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전선언 우리가 해버리면 이미 이 일을 저질러 버리면 그 다음에 미국인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인지 모르지만 아니 종전선언은요 북한이 이제 핵 포기하고 예? 완전히 평화를 확고히 평화의 그 의지를 갖는다 이런 게 전제가 되고 난데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종전선언부터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북한이 그 평화의 길로 들어오도록 한다? 어린아이라도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안 하죠. 종전협정, 평화협정, 평화조약. 그런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이제는 서로가 절대로 전쟁을 안 한다. 그걸 서로 확신할 수 있을 때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 대통령 말이죠. 친서 내용 공개해야 됩니다. 국민한테 감춰서는 안 돼요. 왜? 물론 이제 국가 대 국가의 어떤 교섭 단계에서 비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 외교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비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북한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국가의 장래, 국민의 장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논의될 수 있거든요. 약간만 삐끗해도 우리한테 엄청스레 불이익이 초래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서 마음대로 자기가 북한 측하고 교섭하면 안 되죠. 북한이 김정은이야. 거기 절대왕 아닙니까? 거기서 예? 황제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요. 전체주의 국가니까. 그런데 문 대통령은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김정은하고 뭔가 합의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무슨 이야기를 친서에 담아서 서로 오고 갔는지 그걸 국민한테 명백히 밝혀야죠. 그 다음에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국민한테 분명히 밝히고 국민적 동의를 얻고 난 뒤에 그런 일을 추진하면 훨씬 추진력이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훗날에 두고두고 말썽도 없고요. 간단한 예로 전번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4일 날 평양에 가서 김정일하고 회담했잖아요. 했을 때 그때 말이죠. 거기서 나는 50개 국가의 국가 원수들 만나가지고 북한을 대변했다고 변호했다고 이러고
그때 때로는 얼굴까지 붉혀가면서 했다 그러고 말이죠. NLL 저거는 저 헌법 근거도 없는 그런 법적 근거도 없는 그런 선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북한하고 사이에서. 그런데 그런 대화록이 남아있느니 없느니 얼마나 또 논란이 많았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때 비서실장이었죠. 그런 대화록이 남아있다면 나는 내가 정치를 안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난 나왔잖아요, 그게. 국정원에 보관됐던 게. 또 그런 식의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항상 투명해야 됩니다. 문 대통령. 김정은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한지는 모르지만 이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거든요. 그걸 가지고 특히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조류로 떠내려간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사살당했는데도 대통령은 그런 계산이나 만약에 김정은하고 사이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서로가 친해지기를 그 다음에 서로가 뭐 의논해가지고 그것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기를 만약 이런 계산이나 하고 있었다면 이거는 국민에 대해서 국민을 너무 가볍게 보는 처사죠. 대통령으로서 대통령답지 못한 그런 처사다 이 말입니다. 예, 문 대통령 영원히 대통령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훗날에 그런 흠결, 그런 후회 이런 걸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문 대통령 특히 이제 임기 말이 가까워지면 가장 중요시해야 할 그 문 대통령 개인의 과제 중에 하나다. 이 점도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